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은정입니다. 네, 이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네, 소리 잘 들리겠죠? 원장님들 이번 강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벌써 7월입니다, 여러분. 42탄이고요. 앞선 강의 못 들으신 분들 있다면 꼭 시청해주시고, 구독하지 않은 분들이 설마 있다면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미리 오셔가지고 강의가 기대돼요. 두근데요. 강의까지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또 질문 올려주시면 강의하면서 틈틈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정 원장님, 오늘 네. 강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내 혈당은 정말 안전할까? 당뇨 합병증을 막는 췌장 회복 10가지 비밀입니다. 난 당화혈색소 수치 괜찮으니까 합병증도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죄송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혈관이나 췌장이 망가지고 있으면 합병증의 위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혈당 스파이크를 원천 차단하는 법, 그리고 췌장을 살리고 6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혈당 관리는 합병증 때문에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합병증을 관리하기 위해서 뭔가 어떻게 하면 미세혈관도가 이게 건강도가 유지가 될까, 혹은 뭐 안 좋아질까 하는 것을 저희가 당뇨스쿨 의료진이 야심차게 한번 프로그램을 개발해봤습니다. 바로 당뇨 합병증 예측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당뇨 강의에서 최초로 저희가 발표할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하고 관심 갖고 봐주세요. 네, 좋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과 이벤트 먼저 설명드릴게요. 당뇨스쿨 온라인 강의는 격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강의는 9월 1일입니다. 강의 끝날 때 다시 안내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달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당뇨 관련 경품 5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 오늘도 5가지예요. 사전 신청하신 분들과 당일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바나바 단백살 10분, 맨발바로 6분, 라티 7.8 10분, 제로요소 10분, 혈당바로 4분 해서 총 40분께 드릴 예정입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경품 추천 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이벤트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채팅창에 아무 말 한마디씩만 써주시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8시 반까지, 8시 30분까지 올려주신 분에 한해 당일 참여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가 됩니다. 저희가 댓글 아이디를 추출해서 랜덤 추천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강의가 끝나면 바로 추첨이 시작되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에어컨을 시작하기 전에 조정을 했는데 더운 바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온풍기가 됐습니다. 네. 더워서 강의를 하기가 제가 춥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조정을 했더니 아닙니다. 이게 네. 온도가 떨어지면 되게 여러분이 감기가 걸리기 쉽기 때문에 항상 여름철 감기 주의하셔야 되고요. 댓글을 보니까 막 너무 당뇨스쿨 너무 고맙다. 이제 맞아요. 당뇨가 혼자 관리하는 질병이 아닌 것 같다. 여러분이 이제 저희의 영상을 보고 혼자 관리하는 당뇨에서 벗어나서 이제 당뇨가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를 이제 다 보시고 실천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 맞아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분이서 그거를 탁탁탁탁 달아주셨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정말 당뇨 전 단계부터 당뇨를 관리하는 분들까지 모두에게 필요한 채널이다. 이런 네.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제가 어떤 분은 18년 당뇨인이신데 당뇨를 끊으셨다라는 당뇨약을. 글, 당뇨를 끊으셨다라고 하는 그 글도 제가 잠깐 봐서 진짜 저희의 메시지가 다 닿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여러분이 합병증을 어떻게 하면 예측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고 또 내가 혹시 초기에 합병증 증상이 있지는 않는지 저희가 당뇨 합병증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내 혈당은 정말 안전할까? 당뇨병증을 막는 췌장 회복 10가지 비밀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요. 저는 당뇨스쿨 유튜브 채널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한의학과 약학 모두 공부했고요. 그리고 SCI 논문을 SCI 저널에 등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원장님들이랑 같이 저술한 논문이 또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혈당 개선탕으로 치료를 했었던 분들의 효과를 정리한 논문인데요.
그래서 혈당 개선탕을 먹고 6개월 동안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당화혈색소가 낮아지고 간 수치도 낮아지고 신장 수치는 안정되고 뭐 그런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도 낮아지고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한약 먹으면 간 나빠진다는데 이런 이상한 이야기 소문 들으신 분들 가끔 계셔서 여쭤보시고 하시는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오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논문이 등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교보문고 관광 분야 베스트셀러 여러 가지 책들을 지금 출간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전자책들 그리고 기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박은영 한의사입니다. 그리고 여러 원장님과 함께 당뇨스쿨을 운영하고 있고요. 교보문고 건강분야도 함께 발간을 했고, 지금은 네이버 화이닥 지식인 상담 한의사이자 또 사찰음식 전문 지도자로 이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정 한의사입니다. 저도 원장님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 당뇨스쿨 운영하고 또 교보문고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 함께 발간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차인데요. 총 4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당화혈소가 6.0이어도, 즉 당화혈소가 낮아도 혈당이 잘 잡혀도 합병증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파트 2에서는 합병증 위험도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을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췌장 기능을 살리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10가지 실전 비법, 그리고 네 번째 파트에서는 한약적 치료 원리와 합병증 극복 사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인데요. 당화혈소가 낮아도 합병증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췌장의 문제, 또 하나는 혈관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될 되게 중요한 연구가 있었었는데 우리나라 연구입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연구한 건데요.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시펩타이드라고 하는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한 분들이 미세혈관 합병증이라고 하는 망막병증이라든지 아니면 신증 그리고 말초식이병증 이런 미세혈관 합병증의 발병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이번 이대 목동병원 연구 결과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췌장 기능이 지치면 나도 모르게 합병증 위험이 되게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평소에 당화혈소 재면 6%야, 5.8이야, 6.3이야 이러면서 혹은 6.6일 수도 있고 나는 혈당 굉장히 잘 잡혀. 그러니까 합병증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췌장이 굉장히 과로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혈당이 괜찮으니까 합병증 위험이 없어.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떤 연구가 있냐면 당뇨를 진단받은 그 시점에 이미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당뇨를 하루아침에 진단받는 게 아니라 사실 전 단계부터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전 단계부터 이미 혈당은 높아지고 있는 거고 그럼 우리 몸에서는 특히 췌장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그게 바로 인슐린 분비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다가 췌장이 어느 순간 지쳐버리면 기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혈당이 괜찮지만 당화혈소가 비교적 낮다 하더라도 췌장은 이미 기능이 떨어져 있는, 지쳐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런 경우에는 합병증 위험이 굉장히 또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리고 아까는 이제 췌장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혈관 이야기인데 혈관 기능이 좋지가 않으면 당연히 합병증 위험이 잘 옵니다. 모든 합병증들은 혈관이랑 관련이 많아요. 뒷부분에서 다시 이야기를 할 건데 근데 우리가 혈당이 잘 관리가 안 되고 높은 분들은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럼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혈관에 부담을 주고 그런 혈관 스파이크들이 자꾸 혈관을 파괴하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혈관이 파괴가 되면 또 합병증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합병증을 조심해야 되냐? 3대 합병증은 알고 계실 거예요. 말초실이병증, 그 다음에 망막병증, 신증, 이 3대 미세혈관 합병증을 알고 계실 텐데 또 대혈관 합병증이 있거든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여기까지는 또 알고 계실 거예요. 대혈관 질환까지는. 그렇게 해서 총 지금까지 5개를 말씀드린 건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치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치매가 제3의 당뇨병이라고 해서 당뇨가 있으면 치매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심지어 치매를 제3의 당뇨병이라고 부를 정도거든요. 치매에 대해서도 합병증 위험을 예측할 수 있게 저희가 프로그램에 치매도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합병증을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6대 합병증을 모두 관심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저희가 프로그램 보여드릴 건데
최초 공개입니다. 만든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나의 합병증 위험도를 알 수 있는 통계 프로그램이고 이거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프로그램 들어가면 사이트예요. 사이트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검사 시작하기 누르시면 되고 몇 가지 항목들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나이, 성별, 당뇨 진단 기간, 몇 년 정도 진단 받은 지 얼마나 됐는지, 키, 몸무게 몇 가지 항목들 입력을 하면 나에게 가장 위험한 합병증 순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의 합병증별로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들이 쭉 정리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제가 직접 돌려볼 건데요. 이 사이트 어떻게 열어야 되나요? 요건가요? 요거네요. 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여러분들께도 나중에 공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검사 시작하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동의하고 시작하시면 되고요. 몇 가지 항목들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요거 한번 참여해 보실 분 데이터 보내주세요 했더니 몇몇 분들이 보내주셔가지고 받은 데이터를 가져 한번 해보겠습니다. 48세 여성이시고 진단기간은 7개월이라고 적어주셔서 1년 미만, 그 다음에 키는 161에 48, 그리고 당화질소가 5.8이고요. 그 다음에 필수로 적어야 되는 항목들은 빨간색 별표가 표시되어 있고요. 빈 칸으로 둬도 되는 것들은 별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면 좋은데 나는 입력 못하겠어 하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당뇨약 복용 개수가 X 없음이었고 인슐린도 미사용, 가족력은 있음. 인슐린 미사용. 예. 네. 감사합니다. 가족력 있음이고 비흡연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필수 항목 표시 있는 것들은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넘어가지가 않아요. 위험도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크를 하고 있어요. 라는 표시가 뜨고 이게 100등이라고 하는 게 위험도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왜냐면 이분은 지금 당화질소도 5.8이고 굉장히 전 단계 수준이면서 약을 안 드시는 상태임에도 5.8이기 때문에 약을 안 먹으면서 5.8이면 전 단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도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같은 연령 중에서 위험이 굉장히 낮고 양호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게 전체 등수입니다. 내가 같은 집단, 같은 나이, 비슷한 나이 중에 어느 정도 등수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각 항목별로 보여줄 건데 그래도 6개 합병증 중에 가장 주의가 필요한 합병증은 이분한테는 신장병증이다. 18%면 그래서 다른 분들이 검사했을 때는 좀 낮은 수치일 건데 이분은 워낙 수치가 좋은 분을 제가 대입을 하다 보니까 18%가 이분에게 가장 주의가 필요한 합병증으로 나왔고 나머지들은 더 낮죠. 네, 더 낮은 위험입니다. 망막병증, 심혈병증, 그다음에 심혈관, 뇌혈관 각각의 퍼센티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한 분만 더 해볼게요. 그러네요. 금방 하네요.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분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기. 뒤로 가기 2번 누르면 될 것 같아요. 뒤로 가기. 검사 시작하기 해서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약도 드시고 혈당이 좀 높은 분으로 한번 해볼게요. 연세가 65세에 송출이 잘 되고 있겠죠? 저희 라이브로 이렇게 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어가지고 그다음에 당화질소가 10%래요, 이분은. 높으시네요. 네. 그리고 필수가 아닌 것들 일단 넘어가고 약은 하나, 인슐린 미사용, 인슐린 사용이에요. 인슐린 사용, 가족력 있음, 비흡연. 네. 아까 앞에서 봤던 분이랑 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같은 연령 중에 30등. 그러니까 안 좋은 걸로 30등. 네. 아까 100등이 좋았던 거예요. 양호였고 이분은 이제 경고라고 떴잖아요. 그쵸? 그래서 30등.
으로 등수가 좋지가 않고, 그다음에 신경병증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장 주의해야 될 합병증은 신경병증, 말초신경병증이 가장 높은 위험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6개를 같이 봤을 때는 신경병증이 아까 봤던 것처럼 가장 높은데 신증, 홍팥 위험도 높고 치매도 높은 편이고 망막병증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랑 뇌혈관 질환은 좀 저위험, 낮은 위험으로 나왔네요. 근데 고위험은 없어요. 이분이 저희가 저위험, 중위험, 그다음에 고위험이거든요.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만약에 이거 가지고 상담 받고 싶다. 그럼 밑에 이름 연락처 누르고 이 파란색 버튼 누르면 네, 상담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한 번씩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이트 어디서 볼 수 있냐라고 이제 댓글창이 아주 핫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오늘따라 이제 당뇨스쿨에 대한 고마움을 정말 이렇게 약간 진짜 필력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당뇨스쿨을 보니 냉장고 문보다 유튜브 문을 더 자주 열게 됩니다. 이런 당뇨스쿨 유튜브를 더 자주 보게 된다라는 분도 계셨고 또 혈당 관리의 꾸준함이 당뇨스쿨이 크게 원동력이 되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보도 알차고 설명은 친절하고 따뜻한 건강 채널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지금 흥미로워서 제가 너무 감동인 거예요. 이러면서 진짜 이 노력이 헛되지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렇게 응원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힘든 순간마다 이런 댓글들을 생각하겠습니다. 맞아요. 이거 어떻게 캡처해야 되지? 아무튼 아까 그 프로그램에서 생각보다 인슐린을 맞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위험도가 막 100등은 아니셨어요.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던 이유가 지금 이렇게 이력을 보니까 당뇨 진단 기간이 4년 정도시더라고요. 당혈색소가 높더라도. 그래서 당뇨라는 질환은 확실히 진행성 질환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인슐린을 맞기 때문에 아무래도 혈당 변동성이 그냥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 때문에 사실 직접적으로는 말초 혈관에 영향을 주고 말초 신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초 신경병증이 가장 노출이 크구나. 근데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예측했던 그런 증상들이 다 이렇게 딱 눈으로 한눈에 보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 인슐린 맞으면 저런 증상, 저런 합병증 정말 위험한데 딱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딱 눈앞에 보이니까 여러분도 진짜 좋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203명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합병증은 꼭 한번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활용을 하셔서 내 지금 현재 몸 상태를 이렇게 대략적으로도 한번 기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이 사이트는 어떻게 공유를 해드릴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그리고 네, 아까 18년 당뇨약 먹고 단약하셨던 분은 제로요소의 도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근데 소화기 약하신 분들은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딱 부족한 포인트를, 그리고 어떤 분은 혈당바로 먹고 효과를 봤어요 라고 혈당바로도 몇몇 분들이 또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이제 여러분? 맞아요. 근데 지금 링크가 너무 궁금하실 텐데 아니, 지금 링크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는 지금 진행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강의 끝까지 들으십시오. 링크가 언제 올라올지 네. 몰라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링크는 못 해보지만 전조 증상들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거든요. 요거 캡처해 놓으시면 좋겠는데 내가 전조 증상이 있으면 이 합병증 위험이 있겠다, 높을 수 있겠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전조 증상들을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망막병증은 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눈이 건조하거나 침침하거나 잘 피로하거나 비문증, 뭔가 날파리 돌아다니는 거 이런 게 있으면 내가 망막병증이 올 수 있는 확률이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신증, 홍팥 관련된 거는 소변에 거품이 있거나 아니면 어디가 좀 붓는다거나 이러면 신장 기능이 안 좋으면 또 붓기도 하고 거품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소변에 거품이 있는 거는 누구나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들 진짜 하시면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보여주는 신호인데 이 신호들을 특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심혈관 합병증은 빨리 걸으면 가슴이 뻐근하고 금방 숨이 차고 이런 것들, 이게 폐 문제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신장 문제인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 두근거린다거나
답답하거나 숨 쉴 때 좀 답답함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심혈관 합병증 전조 증상일 수 있고요. 뇌혈관 합병증은 이제 뇌 쪽이기 때문에 뒷목이 뻐근하거나 뭐 두통이 있다거나 어지럼증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추후에 뇌혈관 합병증으로 갈 수 있는 전조 증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말초신경변증은 종아리나 발이 저린다거나 아니면 자다가 쥐가 난다거나 감각이 없다거나 화끈거리고 시리고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고요. 치매는 갑자기 집중이 잘 안 된다거나 건망증, 잦은 실수 이런 것들이 또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요거 딱 캡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자세하게 예측해보고 싶다면 사실 저희가 지금 원래 개발하려고 했던 건 요거고요. 요건 한 7월 중순 정도에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도 원내에서는 한의원 내에서는 쓰고 있는 건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표를 넣어야 돼요. 아까는 당화식소 빼고는 사실 그냥 누구나 넣을 수 있는 값들이잖아요. 여성 뭐 당뇨 진단받은 지 얼마 됐는지 이런 거는 그냥 수치가 아니니까 그냥 내 있는 그대로 넣으면 되는데 뭐 간 수치 하나하나씩 다 입력해야 되고 크레아티닌 수치도 입력해야 되고 신장 수치 그런 더 디테일한 자세한 혈액 검사 결과지들을 가지고 입력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거의 완료 상태인데 한 7월 중순 정도 되면 더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한의원 안에서만 저희가 쓰기로 한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요거는 해보고 싶으시면 한의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또 어쨌든 요거는 좀 더 자세하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도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것도 소개를 드릴 수 있는 날이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파트 3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게 있을까요? 질문이나 있었을까요? 오늘도 혈당은 내려가고 구동 만족도는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혈당 관리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혈당 관리가 사실 당뇨라는 질환 자체가 어려운 이유가 왜 내가 당뇨에 걸리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혈당이 안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했으면 당연히 혈당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원해서 했는데도 안 떨어졌어 라고 해서 마치 내가 누군가를 막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대. 그런 느낌, 나는 이게 뭔가 차이는 느낌을 받으시는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내가 왜 혈당이 올라가는 요인을 명확하게 알면 그 명확한 요인을 통해서 또 떨어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파트 3에서는 조금 더 왜 혈당이 올라가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떨어지더라 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하나하나 나는 왜 그럼 혈당이 올라갔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녁 식사를 내가 일찍 맞춰서 분명히 자기 전에 140이었다. 근데 일어나 보니 160이더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막 써주셨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저희가 파트 3에 잘 녹여서 제가 뭐 다 말씀드려도 되고 또 원장님께서 해당하는 부분 잘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이 강의를 맥락을 끊지 마시고요. 되게 잘 들어보시면 다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를 하면서 들으신대요. 그래서 그것도 진짜 많이 되게 큰 변화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시간을 아껴서 내가 나한테 맞는 운동을 더 실천도 하시고 또 좋은 강의 내용을 또 듣고 이런 것 때문이구나 또 이렇게 또 알아가시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부럽습니다. 저도 맨발 걷기 하고 싶네요. 저 어제 했어야 되는데 어제 스크립트 작성하느라 저희 못했네요. 다음에 다 같이 맨발 걷기 하면서 강의 한번 장소를 가능할까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파트 3 네,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3 하겠습니다. 파트 네. 3는 췌장 기능을 살리고 합병증 예방하는 10가지 실전 비법입니다. 엄청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자, 제가 맨 처음에 음식 습관부터 한번 쭉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순서만 바꿔도 혈당 뚝, 췌장에 휴식을 주는 거꾸로 식사법인데 우리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거꾸로 식사법 안 하시는 분 없으시죠? 없을 것 같아요. 없어야 됩니다. 자, 우리 뭘 먹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 무슨 순서로 먹느냐도 혈당에 영향을 무지무지 많이 미치게 되고 이제 일반적인 거꾸로 식사법은 이렇게 그림 보시면 밥이랑 반찬이랑 국이랑 이렇게 먹는 게 일반 식사라면 거꾸로 식사법은 채소 반찬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반찬, 그 다음에 밥 먹자 이런 건데 사실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인 거꾸로 식사법을 추천드려요. 물론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 채소를 아예 따로 먹고
샐러드든 뭐 익힌 채소든 볶은 채소든 다 괜찮으니까 그걸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뭐 고기나 생선이나 계란이나 이런 단백질 식품을 먹고 15분에서 30분 있다가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드시면 안 되고 15분 이상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 내가 먹는 일반식 밥하고 반찬하고 다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혈당이 굉장히 덜 올라가요. 식후혈당이 당연히 훨씬 적게 올라가고 또 속도 편하고 이렇게 먹었을 때 좀 배부르니까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되는 효과도 있고요. 그럼 식사하러 가기 전에 미리 먹기 시작해야 되겠네, 혼자. 그렇죠. 자리에 혼자. 앉아서. 제일 좋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저는. 음. 그렇게 하면 너무 좋고, 그러면 식사를 설령 같은 양을 해도 혈당이 덜 오르는데, 거기다 좀 덜 먹게 되니까 혈당이 확 내려가겠죠. 특히 식후혈당이 높은 분들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거꾸로 식사법을 따로 해보시면 좋겠고, 저도 거꾸로 식사법 자주 실천하는데, 특히 짜장면이나 떡볶이, 이런 진짜 혈당 폭탄인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거 먹을 때는 저도 꼭 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식사법을 하고 그런 음식을 먹으면 확실히 몸도 가볍고 식사 후에 컨디션도 괜찮고 속도 편하고 훨씬 좋습니다. 원장님 어떤 거 드세요? 채소랑 단백질. 저 채소는 뭐 보통 그냥 샐러드 먹을 때도 있고 양배추 같은 거 그냥 삶거나 볶아서 먹기도 하고 뭐 양배추 볶은 게 너무 나는 채소가 너무 싫다. 그럼 그냥 소금 후추 같은 거 살짝 뿌리기도 해요. 그러기도 하고 막 브로콜리나 뭐 애호박 이런 거 쪄서 그 야채찜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단백질은요? 단백질은 보통 계란 2개 이렇게 먹어요. 그럼 이미 배부를 것 근데 본인 식사량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드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음, 또 원래 소식하신다 그럼 계란 하나만 드시고. 그 좋아하는 채소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억지로 먹으면 오래 못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오이 되게 좋아해서 음. 오이는 진짜 매번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내가 좋아하는 채소. 맞아요. 좋아하는 할 수 있는 걸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꾸로 식사법 하면 채소가 먼저 들어가서 위에 식이섬유 방어막을 설치해놓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으면 GLP-1이 자연으로 분비가 됩니다. GLP-1이 우리 요즘에 유행하는 귀고비 네. 이런 성분이잖아요. 자연적으로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또 췌장에서 일차적으로 인슐린이 이제 한 번에 많이 나오는 걸 좀 보완을 해주니까 이런 기전으로 인해서 거꾸로 식사법에 효과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췌장세포를 위해 오늘 당장 끊어야 할 2가지인데, 제가 2가지 뭐 뽑을까 이제 좀 고민하다가, 첫 번째를 액상과당, 두 번째를 알코올, 이렇게 뽑아봤어요. 이거 말고도 뭐 많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 액상과당이랑 알코올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액상과당은 어디 들어있냐면, 콜라 사이다. 또 이렇게 뭔가 마시는 건데, 맛이 달다. 이러면 다 액상과당입니다. 네. 콜라 사이다는 뭐 당연히 아무도 안 드시겠지만 그 이온 음료, 포카리 스웨트나 아니면 뭐 과일 주스, 에너지 드링크, 뭐 레드불, 바카스 이런 것들 또 뭐 편의점에서 파는 커피, 믹스 커피, 또 드레싱에도 들어있고 이렇게 뭔가 액체류인데 단맛이 난다. 그럼 다 카페에서 액상과당. 싫어. 그럼요. 그거 너무 안 좋잖아요. 덜컥. 세상에나. 어제 말면서 왜 맨날 드세요? 아, 저는 단 음료 되게 별로 안 좋아해서 그걸 이렇게 아니 어떤 분이 되게 아침에 왔더니 커피를 이렇게 사다 주시는 그 감사한 분이 계셨는데 딱 먹었는데 아메리카노에 시럽을 왕창 넣어서 주시는 거예요. 통증 환자신 것 같은데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근데 실제로 그렇게 카페에 가면 이렇게 시럽을 왕창 넣어서 먹군요. 저는 완전 다 제로를 만들어서 먹거든요.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단 음료를 안 좋아해요. 맞아요. 그리고 계속 당뇨 진료를 하다 보니까 단 걸 못 먹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말이 다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환자한테 막 먹지 마라. 안 된다. 막 이러는데 나는 막 옆에서 막 먹고 있고 이런 게 찔리다 보니까 나부터 해보자. 그래서 저 진짜로 막 계속 막 채소 먹고 다니고 막 단 거 많이 안 먹고 그리고 정말 빵을 좋아했는데 빵 많이 끊었죠. 그런 게 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아, 역시 원장님. 아, 사회 모범이 되시네요. 아닙니다. 박은영 원장님. 그러다 한 방에 팍. 물론. 네. 액상과당은 이게 당연히 혈당 올리고 엄청 많이 올리고 그리고 내장지방을 엄청 잘 만들어요. 그러면 내장지방 생기면 지방간도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당뇨 환자한테는 그냥 무조건 안 먹어야 되는 거 1등이 저는 액상과당이라 생각하고 설탕도 당연히 액상과당만큼 안 좋은데 설탕은 보통 일부러 피하는데 액상과당은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맞아요. 뭐 그냥 비타오백 이런 거는 건강한 건 줄 알았다고 많이 드시고 이런 분들이 간혹 계셨습니다.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코올인데 알코올은 일단 첫 번째로는 저혈당 위험이 있어요. 특히 당뇨약 드시거나 인슐린 맞으시는 분들은 알코올 먹으면 저혈당이 생기기가 되게 쉬운데
이 또 술을 취한 상태에서는 저혈당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좀 위험해요. 그렇잖아요. 술 마시고 막 이렇게 좀 해롱해롱하면 이게 내가 저혈당이어서 기운이 없는 건지 술 마셔가지고 어지러운 건지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또 내가 취해서 쓰러져도 주변에서도 몰라요. 그냥 술 취했으니까 쓰러졌구나 하지. 그래서 술 마셨을 때 좀 저혈당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고, 이것뿐만 아니라 알코올은 췌장세포에 직접 독성을 가합니다. 췌장염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고, 또 췌장염이 만약에 반복적으로 생긴다 그럼 베타세포 무조건 파괴되고요. 당뇨 환자가 술 마신다 그럼 회복 속도가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당뇨 환자다, 췌장 안 좋다, 췌장세상을 드시고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술을 아예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당독성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당독소를 절반으로 줄이는 기적의 조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당독소가 뭐냐면, 이거 AGS라고 하는데, 최종 당화 산물이에요. 고온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당하고 단백질하고 합쳐져가지고 당독소가 되는데, 이게 두 가지 경로로 몸에 들어오거든요. 첫 번째는 먹어서. 뭐 고온에 조리한 거, 뭐 밥에 직화한 고기 이런 거 먹었을 때 많이 먹게 되고, 두 번째로는 몸속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는 몸에 이미 당이 많으니까 당독소가 남들보다 잘 생겨요. 에이즈가 이미 잘 생기는데 거기다가 먹는 걸로 또 에이즈 많이 먹으면 남들보다 2배로 나쁘겠죠. 그래서 더 신경 써서 당독소가 적은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당독소가 적은 조리법은 삶기, 찌기, 데치기, 수육 이런 겁니다. 그리고 당독소가 많이 나오는 조리법은 굽기, 직화로 굽는 거, 오븐에 굽는 거, 튀기는 거, 볶는 거 이런 것들이 에이지가 되게 많이 나오는 조리법이에요. 포인트는 온도가 높을수록 수분이 적을수록 에이지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뭐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보다는 수육으로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드시면 더 좋습니다. 다음으로 조리법도 신경 써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도 안 해봤는데 레몬즙이나 이런 산성의 고기를 재우면 에이지가 좀 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레몬즙에 고기를 미리 재우거나 뭐 식초를 좀 발라놓는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산에 미리 좀 닿아놓으면 적어진다고 하니까 조리할 때 조금 참고해주세요. 네. 그 다음은 소식의 기술입니다. 췌장의 과부하를 줄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식사량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뭐 이미 마른 당뇨이신 분들은 잘 드셔야 되겠지만 특히 비만 당뇨라고 하면 혈당도 낮추고 췌장 과부하도 줄이기 위해서 소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소식하는 게 말이 쉽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식을 조금이라도 쉽게 하실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서 이렇게 4가지를 준비해봤는데, 첫 번째는 작은 그릇 사용하기입니다. 그릇을 작은 거 사용하면 실제로 식사량이 한 20-30% 준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은 그릇 사용해서 많이 먹는 척 뇌를 한번 속여보시고, 그 다음 채소 단백질 먼저 먹는 거는 아까 거꾸로 식사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이거 먹으면 조금 덜 먹게 되니까 이것도 실천해 주시고, 세 번째는 20번 이상 씹기입니다. 씹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포만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점점 총 식사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빨리 먹으면 이 식사한 게 이제 내가 먹은 게 이렇게 와가지고 몸에서 호르몬이 이렇게 돌아서 그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을 느낄 때까지가 20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식사 시간도 20분 이상 천천히 해야 되고, 천천히 먹으려면 천천히 씹어야 돼요. 우리가 밥 한 그릇 3번 삼킨 다음에 3번 씹고 삼킨 다음에 숟가락으로 5분 기다릴 순 없잖아요. 천천히 오래 씹어서 먹고 또 오래 식사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4가지가 좀 그래도 소식을 그나마 쉽게 하시는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소식할 때 목표는 내 배 용량의 80% 먹는다. 요거를 목표로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원래 오키나와가 장수마을 유명하잖아요. 오키나와에서 하라하치부라고, 하라하치부가 뭐냐면 배의 80%만 채우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식사할 때 배부를 때까지 가득 먹는 게 아니라 80%만. 밥을 먹다가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은데 이제 그만 먹자.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80%를 어렵죠. 알아채는 거. 그래서 천천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빨리 먹으면 그걸 알아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원래 밥을 엄청 빨리 먹는데 요즘에 많이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진짜 3번 씹고 삼켰는데 요즘에는 계속 오래 씹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씹으면 음식이 저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일부러 천천히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너무 급하게 먹는 그 남성분이셨는데, 그래서 그 달력 있잖아요. 네. 그 달력을 갖다 놓고 1부터 30까지 보면서 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20번 씹어야지 하는데 씹다 보면 횟수도 까먹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삼켜버리고 그럼 다음 거 20번 씹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그분은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달력까지 좋은 아이디어를 방법이네요. 내신 것 같아요. 오. 달력을 1부터 이렇게 하나씩 쳐다보면서 한 번 씹을 때마다 한 숫자씩 쳐다보는. 처음에 연습하실 야. 때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안 되시는 분. 좋은 방법이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 남편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보고 계신가요? 안 보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글루코지방 독성인데, 글루코지방 독성은 이거는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고혈당하고 고지방하고 이게 동시에 작용할 때 베타세포가 엄청 손상이 되는 겁니다. 고혈당이 있으면 당연히 베타세포 손상되죠. 고지방이어도 베타세포 손상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 좀 저탄고지는 좀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주의해서 하셔야 돼요. 지방도 췌장 독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고혈당도 위험하고 고지방도 위험한데 고혈당하고 고지방이 같이 있으면 췌장이 엄청 손상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음식들이 맛있는 음식들이에요. 케이크. 자극해요. 식욕을 자극하는 음식들. 맞아요. 그래서 라면, 케이크, 아이스크림, 도넛, 과자 이런 것들이 당과 지방이 모두 많은 음식들입니다. 이런 거 피하셔야 되고 그 대신에 드시면 좋은 거는 뭐 견과류 그리고 달걀.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으신데. 저요? 네. 아니요, 저는 네. 너무 그렇게 격하게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이렇게 젤라또를 사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젤라또를 이제 먹는데 정말 최고의 젤라또를 먹어봤어요. 근데 제일 잘 구현한 게 과일 맛인 거예요. 그냥 과일 맛 똑같아요. 피스타치오 맛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비싼 젤라또를 사 먹지 않겠다. 나는 피스타치오를 먹겠다. 이렇게 원물을 먹겠다. 원물을 먹겠다. 그리고 자두맛? 이거 그냥 자두 맛인데? 이러면서 그냥 자두를 먹겠다. 해서 저는 이 글루코 지방 독성을 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자연 그대로의 음식 중에서 내 입맛에 좀 잘 맞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입맛도 길들여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음식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이런 음식을 딱 끊고 이런 음식 대신에 자연 그대로 중에서 맛있는 것들을 찾아서 드시면 그 입맛을 길들여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원장님께서 종류 이제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림도 너무 딱 한눈에 확 들어오는 우리가 다들 자극적인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강의 전에 저희가 잠깐 리뷰 이렇게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해봤는데 원장님께서는 이게 다 트랜스 지방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이거 다 편의점에 가면 바로 사서 3분 안에 내가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은 다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그냥 공장에 들어갔다 나온 음식은 웬만해선 당뇨인들은 안 먹어야겠다. 그런데 또 남들 다 먹는 데서 그럼 나만 못 먹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는 행위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뭐 같이 놀러 갔는데 막 데이트하는데 뭐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뭐 나 혼자 굳이 찾아가서 막 먹는 거는 안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거 드시지 말고 뭐 이렇게 야채, 오이, 달걀, 견과류, 토마토, 뭐 샐러리 이런 거 많이 드세요. 너무 좋아해요, 저는. 좋아요. 그리고 네. 이런 것도 먹다 보면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네, 맛있어요. 네. 두유도 괜찮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야식을 끊어야 되는데 이 야식은 진짜 췌장에 너무 안 좋습니다. 야식 혹시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부터 금지해주세요. 우리가 밤늦게 음식을 먹고 자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자는데 췌장은 그때부터 야근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되게 힘들어 보여요. 지금. 그쵸. 너무 이미지 힘들어 너무 잘 찾은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 보이죠. 또 다크서클 봐봐요. 췌장도 우리처럼 낮에 좀 일하고 밤에는 자고 싶은데 그쵸. 췌장은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이러면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 뭘 먹으면 음. 밤에 인슐린 효율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침에 먹는 것보다 밤에 먹을 때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췌장은 또 밤에 일을 더 많이 하게 돼서 야식을 이렇게 먹으면 췌장이 자꾸 인슐린을 분비해야 되니까 자꾸 공복 혈당 당연히 높아지고 베타 세포가 빨리 지치고 그러다 보면 췌장이 빨리 노화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는 절대로 뭐 저녁 7시, 8시부터는 완전히 금식하시는 게 좋고 정말 못 참겠다. 그때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첫 번째로 물 한 컵 마시기. 이게 목이 마른 거하고 배가 고픈 거로 혼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물 한 잔 마시고 한 10분 기다리면 배가 안 고픈 경우가 꽤 있어요. 그냥 탈수 증상일 수 있으니까 물 한 잔 마시고 그다음에 양치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양치질 하면 좀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네, 식욕이 좀 떨어지죠. 네, 양치질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20분 기다리기. 대부분 이 충동적인 식욕은 한 10분, 20분 있으면 좀 가라앉습니다. 뭐 갑자기 못 참겠다. 나 지금 당장 피자 먹어야겠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바로 안 시키고 10분만 기다리면 아 먹고 싶긴 한데 그냥 참지 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그런 적이 없어서 맞아요. 전 사실 그런 적이 없어요. 잘 안 하는데요. 그런 적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런 적 해봤어요. 또 환자분들이 그런 충동을 느끼시는 걸 옆에서 많이 보시면서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완화되더라. 정말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셔서 맞습니다. 네, 되게 모두 부러워요. 저를 본받으세요. 네. 진짜 그 건강한 식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당뇨 정말 많이 좋아질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맞습니다. 저는 네. 진짜 식습관, 뭐 운동은 잘 안 하지만 식습관은 좋은데 그래서 당화혈색소 재면 항상 되게 낮게 나와요. 그렇죠. 거의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거의 안 드시지 않을까요? 원장님이 간식을 먹는 거 못 봤어요, 저는. 아 맞아요. 저 간식 먹는 거 안 좋아해요. 밥만 먹고 맞아요. 밥은 딱 정량 음. 먹는데 그거 외에 간식 먹는 걸 못 봤어요, 지금까지. 맞습니다. 몇 년 동안 옆에서 봤지만 들으셨죠? 네. 정말 커피 외에는 안 먹더라고요. 맞아요. 커피도 아메리카노가 마십니다. 맞아요. 자, 이제 다음은 운동인데요. 또 우리 박은영 원장님께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음식 조금 못하더라도 우리가 또 운동하는 칙트키가 있잖아요. 아니, 제가 오늘 기사를 봤어요. 음식 운동 못해도 괜찮으니 수면 진짜 중요하다. 그럼요. 그 음식 맞아, 운동 맞아. 낮에 엄청 노력해놓고 수면 못하면 말짱 꽝이다. 덴마크 연구였던 것 같은데 기억에 수면을 굉장히 잘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를 밝힌. 최근에는 예전이라면 무조건 당뇨하면 음식 운동에 대한 연구나 아니면 그런 영상들이나 그런 기사들만 많았었는데 이제는 수면도 중요하고 스트레스도 중요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보다는. 그럼요. 그리고 2026년에 미국 당뇨병 학회 가이드라인 중에 최신으로 이제 직연으로 최신 가이드라인이 수면을 무조건 밤 11시에서 7시간에서 9시간 자게 해라. 그게 권고사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음식 운동만으로는 혈당 관리하겠다라는 굉장히 진부한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되고, 다만 나한테 부족한 부분, 내가 음식 관리 진짜 잘해요. 그러면도 혈당이 안 떨어져. 그럼 내가 운동, 수면, 스트레스 중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룰아웃 체크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네.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잘 해나가시고 거기에서 못하는 부분을 이제 하시면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운동인데요. 이제 췌장 대신 혈당을 소모하는 타이밍, 우리가 모두가 다 실천하면 좋은 게 바로 운동인데 이 운동을 하는 타이밍에 대해서도 언제 그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논문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2023년에 나온 거고 이게 보면 점심 식사 후에는 잠시 쉬고 저녁 식사 후에는 한 1마일, 그래서 한 약 1.6km마일을 걸어서 건강한 피험자와 내담는 장애 환자의 식사 전후 운동에 따른 이제 혈당 반응을 체계적 논문 구찰로 이제 나타내는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체계적 논문 구찰이나 수많은 논문 중에서 이걸 다 데이터를 쌓아보니 그 중에 결론은 이거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가지고 온 건데 여기서 첫 번째 이게 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 첫 번째는 식사 후에 가능한 빨리 운동을 시작하면 식후 고혈당을 억제하는데 강력하게 혈당을 떨어뜨린다라는 내용이고요. 가능한 빨리. 빨리.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와 운동 사이에 시간 간격이 길어질수록 이 혈당 수치를 낮추는 즉각적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게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식후 운동은 혈당 스파이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만성 미세 염증성 질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 라고 해서 이제 결론은 이제 딱 한 가지 요약. 밥을 먹고 나서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가능한 빨리 20분 정도는 걸어야 혈당을 치솟는 건 막을 수 있고 혈관 건강과 염증 예방에도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서 여러분께서 뭐 가만히 먹고 바로 누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좋아지는지를 알고 시작을 하면 너무 좋을 게 아까 우리가 밥을 먹기 시작하면 1차 인슐린이 확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대신 운동이 내가 인슐린 역할을 대신을 해준다 라고 이해를 해주셔서 돼서 내가 운동을 할 때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거를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 운동 시간은 언제? 식후에 바로 가능한 한 바로. 가능한 한 바로. 그래서 근데 바로 업무를 복귀해야 돼요. 운동할 시간은 없어요. 이제 지금 땡볕이고 장마인데 언제 운동을 해요? 라는 핑계가 또 되실까 봐. 제가 가장 원천 차단해 버리시네요. 완전 차라리.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오신 환자분께서 제가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준대요. 되게 활력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좋은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오신 사람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지 못하는 사람한테 얼마나 빡세게 얘기하는 줄 아냐. 되게 막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해서 상처를 받으시기도 하더라고요. 소음인들이. 그래서 이게 말하는 것도 좀 차분하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다독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께서도 내가 식후 운동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거 제가 딱 두 가지만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먼저는 이제 그냥 누구나 이제 의자 집에 다 있을 것이고 혹은 뭐 버스 안에서도 가능한 그런 것들 알려드릴 텐데요. 의자에서 스쿼트 하는 게 왜 좋냐면 무릎 손상의 방지를 일단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허벅지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 근육에서 이 에너지를 70% 포도당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포도당을 잘 활용하는 제일 큰 근육을 활성화시켜준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의자 끝에 걸터 앉아서 골반 넓이로 벌리고 손을 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자세가 바로 이렇게 잡아지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허리를 이렇게 꼿꼿이 세워서 하는 것, 앞으로 나란히 해서. 그래서 체중을 뒤꿈치에 싣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천천히 이렇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내려갈 때는 의자에 쿵 내려앉지 말고 허벅지 힘으로 살짝 버텨서 허벅지에 딱 압력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만 한 지금 오후 3시에서 8시 스쿼트 10분 이렇게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린 거고 이거 계속 실천했을 때 뭐 정말 꾸준히만 한다면 식후에 식후혈당 20에서 40은 진짜 그냥 내려가실 거라고 보고 이게 평균으로 상이면 뭐 정말 2달 안에 0.5에서 0.8은 그냥 운동으로서도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드릴고요. 의자가 없어요 원장님.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요 하는 분들은 가자미 푸시업 그냥 발꿈치를 들어 올리고 내리고 그래서 이것도 뭐 의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버스나 지하철 기다릴 때도 이제 바른 자세로 앉아있지 말고 그냥 발꿈치를 바닥에 단단히 고정을 하고 앞꿈치는 고정, 뒤꿈치만 최대한 끝게 이렇게 해서 부하가 갈 수 있게끔. 저 지금 해야겠어요. 네, 저도. 지금 하면서 해야겠어요. 네, 저도 이렇게 까치발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종아리를 쥐어짜는 느낌이 들게끔. 그래서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인 거 아시죠? 가자미근은. 그래서 우리 심장을 내가 뛰어서 펌핑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가자미근을 뒤틀려서 하는 운동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제 운동 너무 귀찮아요. 못하겠어요. 핑계. 다 핑계입니다. 그래서 운동 꼭 하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많은 당뇨 졸업자들이 핵심 치트키, 졸업의 핵심 치트키 운동으로 꼽으시니까요. 꼭 실천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이제 왜 그런 밤 11시 취침이 췌장세포를 재생시키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주제를 받았죠. 그래서 막 찾아보니 그래. 이제 2026년의 핵심은 수면이구나. 이 미국이 모든 거에 좀 어떻게 좀 주축이 돼서 이제 세상에서 또 경제적이나 모든 걸 이렇게 딱 약간 가이드 그 기준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잠이 들 수 있는 그런 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잠을 했을 때 특히 전당뇨이신 분들에게는 꼭 이 수면을 루틴하게 이 습관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권고 등급 A, B, A가 더 좋은 건데 A가 훨씬 더 그 근거가 충분한 그런 건데 이런 거는 이제 잠을 충분하게 잤을 때 훨씬 당뇨를 더 잘 예방할 수 있다. 이거는 반드시 의료진은 이거를 권고를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밤 11시 전후에 취침을 하고 7, 9시간 규칙적인 수면이
우리가 뭐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나 뭐 세로토닌이랑 뭐 항산화 물질이 이렇게 많이 분비가 돼서 당연히 세포도 뭐 이렇게 좋아지지만 제일 중요한 개념은 사실 췌장이 이때 좀 셧다운이 돼서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가 포식이라고 하는 오토파지, 그러니까 내 몸에 불필요한 그런 나쁜 세포들은 다 이제 이때 죽어야 되고 11시나 12시 사이에. 그리고 나서 아침에는 또 짱짱한 세포가 이제 회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면은 내가 정말 치료 시간이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꼼꼼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수면 시간이 진짜 치료 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좋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야간 근로자들 혹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게 밤에 좀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도 한번 보면 내가 충분히 통잠을 적어도 6시간은 자고 있는지 7시간은 자고 있는지 언제 자든 잠들기 4시간 전에는 자고 그러니까 음식을 멈추고 언제 주무시든 6, 7시간은 통잠을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걸 하다면 췌장이 그때 회복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밤 11시 전후에 취침을 해서 췌장의 야간 정비를 시작하는 가장 쉬운 치료법이 바로 수면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딱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저하고 치료를 하신 지 한 3년 되시는 분인데 한약 치료는 뭐 1년 남짓 9개월 정도 하신데 이제 내원을 꾸준히 하시면서 본인의 몸 상태를 팔로우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 혈당 일지를 썼을 때 제가 저녁 식사를 다 쓰라고 하지 않아도 본인이 뭐 먹었을 때 뭐 어떻게 혈당이 변는지가 궁금하신가 봐요. 그래서 막 써왔어요. 근데 뭐 볶음밥, 막국수, 뭐 닭도리탕, 빵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잘 드시네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130, 140 나오니까 당뇨 안 먹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음식 하시니까 그래서 좋은데요. 그래서 이 정도면 만족하시나 보니까 만족하신다 그래서 그러냐고 했는데 최근 3개월 만에 굉장히 이제 가족 스트레스,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동시에 겹치면서 혈당을 딱 열어봤더니 음식 하나도 안 달라졌거든요. 제가 증거 사진도 남겨놨어요. 너무 신기해서. 안 달라졌는데 혈당 200인 거예요. 공복 혈당이. 190에서 200. 그래서 이게 분명히 스트레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의 흐름이자 사람마다의 그 스트레스 정도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정말 스트레스는 당뇨를 악화시킨다. 그리고 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모든 내가 관리했던 게 싹 다 무너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식단 관리 이런 거. 맞아요. 그 유퀴즈에 김신영 씨가 나왔어요. 저 너무 좋아해요. 그 개그우먼 음. 김신영 씨가 나와서 무슨 얘기했냐면 정말 예전에 식단 관리 엄청 철저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식단 관리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십몇 년을 아무튼 식단 관리하면서 그 몸매를 유지를 하다가 이게 너무 힘들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냥 식단 관리를 그냥 풀고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었대요. 전보다는. 살이 쪘대요. 근데 식단 관리 철저하게 하고 더 말랐을 때는 전 당겼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그냥 마음 편하게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좀 마인드도 이런 게 바뀌고 그냥 더 편하게 먹고 살이 더 쪘는데 지금 정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김신영 씨. 아니 이 방송을 봐야 오늘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스트레스는 정말 음식보다 더 한 수 위의 계층으로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음식을 아무리 관리해도 내가 혈당 안 떨어졌다? 이거는 스트레스의 확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스트레스 진짜 심하구나.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구나.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 내가 스트레스를 완화했을 때 혹은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해도 잘 해소했을 때 혈당이 어떻게 얼마큼 떨어지는지를 딱 확인하시면 나의 당뇨 원인을 알았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잘 관리를 하시겠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혈당을 올리는 과정을 보면 스트레스 자체가 코티졸을 많이 분비를 하는데 이 코티졸이 간에서 막 혈당을 분비하게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뇌가 계속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근데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니까 몸에서 저장되어 있는 포도당을 분해해서 방출해서 다시 뇌 쪽으로 공급하게끔 당연히 혈당 안 떨어지겠죠. 그래서 혈당 올라가는 이유는 스트레스가 정말 많다. 그리고 100%다. 스트레스 받으면 100%다. 라고 하시는데
되게 빠르게 나의 이 스트레스 상황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478 호흡법이더라고요. 그래서 478 호흡법에 대해서 제가 원장님이 영상을 찍은 걸 봤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시범을 아, 제가 보여주시면 시험을 알겠습니다. 옆에서 그럼 숫자를 세주시면 네, 제가 알겠습니다. 숨을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초를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침초를 멈추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5, 6, 7, 8 멈추셨을 것이고 그다음 8초를 후 내쉬는 거예요. 4, 3, 2, 1. 그래서 제가 말하는 시간 다 이제 이렇게 포함을 해서 제가 이렇게 숫자를 조금만 셌는데 어쨌든 4초를 들이마신 후에 7초를 멈추고 8초를 딱 하시면 원장님의 지금 느낌은 어떠세요? 그래도 유일하게 실천해 보신. 저는 한 번만 해도 살짝 이완된 느낌 나요. 맞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이거 한번 딱 실천을 하면 눈이 확 맑아지고 이게 이 교감신경 항진됐을 때 이 맹수가 여기를 이제 잡으러 갔을 때 깃을 확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승모근이 확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호흡으로 내려면은 정말 그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으니 스트레스 정말 딱 이렇게 받는 순간에 여러분 잊지 마시고 478호흡, 478호흡 이거 굉장히 논문으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부교감 신경 이완 하시는 방법이라고 해서 478 호흡법 하는 게 얼만큼 좋은지 이거 되게 수치화로 많이 있으니까 꼭 한번 실천해 보셔서 여러분 실천이다. 이거 지식 다 실천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 4에서는 이제 한의학적으로 왜 당뇨를 치료할 수 있고 또 합병증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놓치지 않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막 음식이랑 운동이랑 수면이랑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잘 지키면 당연히 무조건 혈당이 좋아집니다. 근데 가끔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생활관리를 어떤 한계점에 부딪히는 경우는 베타세포가 이제 뭔가 회복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럴 때 베타세포를 직접 회복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췌장재생환인 것 같아요. 췌장재생환은 손상된 베타세포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인슐린 분비 기능을 회복하고 이런 데에 좀 도움을 주는 약입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한약재가 배합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환기입니다. 환기는 당뇨 치료하는 데서는 한약재 중에 단일 처방으로는 제일 많이 쓰이는 약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환기가 왜 당뇨에 효과가 있냐 이게 이제 좀 자꾸 세포 실험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환기에 환기 다당류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고혈당으로 스트레스를 준 세포에다가 환기 다당류를 투여하면 세포 증식도 회복되고 자멸사도 억제되고 인슐린 분비 기능도 되살아나고 그 다음에 PDX1이라고 하는 전사인자도 보호하고 이런 여러 가지 효능들이 밝혀졌어요. 근데 뭐 이게 PDX1이 뭐고 막 이런 거는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그걸 일단 스킵하면 아무튼 결론은 환기가 굉장히 좋다. 췌장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혈당에도 좋다. 그래서 췌장 재생환 혹은 환기 많이 드시는 게 좋겠고요. 요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지표에서 C펩타이드하고 당화혈색소를 중요하게 봐서 요 두 가지 수치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인데 당화혈색소는 처음에 8.7에서 시작해서 쭉쭉쭉쭉쭉 낮아져서 6.2까지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또 좋아지는 과정에서 당뇨약을 하나 떼셨어요. 하나 줄였는데도 계속 8에서부터 6까지 꾸준하게 좋아지셨고 엄청 좋아진 거네요. 그렇죠. 근데 C펩타이드는 0.3, 엄청 적은 수치거든요. 0.3에서 시작하셨는데 계속 올라가가지고 마지막에는 0.79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수치지만 처음하고 비교하면 뭐 2배 이상 좋아진 거니까 아주 좋은 수치고요. 요렇게 이분도 췌장재생환을 드셨어요. 췌장재생환을 드셨기 때문에 C펩타이드 수치가 이만큼 올라온 거고 저희가 그 실제로 논문도 발표를 했는데 췌장재생환을 복용한 환자들이 3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C펩타이드가 0.32씩 평균적으로 높아진 걸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드신 분들 중에 10분이 드셨다. 그러면 7분 정도가 조금이라도 수치가 올라갔어요. 본인 처음 수치에 비해서 72.3%였으니까 한 100명 중에 72명 정도가 처음 본인의 시펩타이드 수치보다는
조금이라도 갔던 것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70% 이상이면 되게 좋은 수치잖아요. 조금이라도 올라간 게 어쨌든 반응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1개월 되신 분들이랑 뭐 다 음. 포함해서 그 통계낸 거긴 한데 어쨌든 그전에는 최저생활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정도 통계를 만들지 못했었거든요. 이 정도 데이터를 만들지 못했는데 확실히 저희가 임상 경험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좋은 처방을 좀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C펩타이드가 부족한 경우 진짜 췌장제생을 드시면 진짜 효과 좋은 결과 있으신 분들 많이 봐서 또 좋고, 또 뭔가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뭐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좀 이상하게 혈당이 안 떨어진다, 아니면 좀 막 너무 갈팡질팡하고 좀 가이드가 필요하다 그러신 경우에는 한의원 와서 좀 적극적으로 치료 받으시는 거를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시펩타이드 검사를 꼭 해보셔야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3대 합병증, 아까 원장님께서 6가지 합병증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중에서 딱 3가지만 제가 뽑아가지고 왔어요. 대체로 이제 당뇨 3대 합병증이라고 불리는 게 눈, 콩팥, 발, 말초신경병증, 이렇게 3가지인데, 일단 간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한의학에서 당뇨 합병증의 공통적인 뿌리는 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의학의 간은 해부학적인 간, 그 리버만 말하는 게 아니고 뭐 간주혈, 간장혈, 또 뭐 간주근 이런 이론, 한의학적인 이론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이 모든 당뇨 합병증들이 다 간하고 연관이 엄청 깊습니다. 일단 당뇨 망막병증은 원래 간하고 눈하고 한의학적으로 연관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간혈이 부족하면 뭐 눈에도 혈이 부족하고 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신장은 또 간신동원이라고 해가지고 이 2가지가 굉장히 또 원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 발도 마찬가지로 발에는 이제 간주근이라고 해서 간이 근육을 주관한다, 이런 한의학적 이론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근이라고 말하는 게 근육만 말하는 건 아니고 힘줄이랑 신경이랑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어서 발의 어떤 감각 이상 혹은 움직임의 이상 이런 것도 다 간하고 관련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이 혈관 아니면 혈액하고 가장 관련이 깊은 장부인데, 이 당뇨 합병증들은 결국은 다 혈관,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눈 같은 것도 눈으로 가는 미세혈관이 고장나서 잘 혈관이 뭐 이렇게 산소 공급이 잘 안 될 때 결국은 눈 문제가 생기는 거고, 심장 역시 심장 안에 들어있는 사구체라는 작은 조직이 있는데 그게 혈관입니다. 그래서 그 사구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당뇨병성 신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 역시 크게 보면 혈관병이라고 할 수 있고, 발 증상도 역시 발에 막 이런 감각 이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발로 가는 혈액순환 혹은 신경 이런 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서 이 3가지는 모두 다 간 그리고 미세혈관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간과 미세혈관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합병증을 개선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럼 우리가 치료를 해서 이 증상들이 좋아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물론 신상 검사도 하고 안서 검사도 있고 뭐 발도 이렇게 느낌으로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객관적인 수치로 볼 수 있는 게 모세혈관 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원에서 실제로 치료 받으신 환자분인데 2월, 5월, 8월에 각각 찍은 사진이에요. 처음에는 혈관이 잘 보이지도 않고 좀 짧고 이게 점같이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져서 8월에는 굉장히 선명한 혈관이 잘 보이는 아주 완전히 정상적인 건강한 혈관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그 손가락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보는 건데, 이 손가락 혈관이 좋아지면 손가락 혈관만 좋아지겠습니까? 전신의 혈관이 좋아지죠. 그리고 전신의 혈관이 나쁜데 손가락 혈관만 좋을 수도 없는 거고, 이 여기 있는 혈관을 통해서 전신 혈관의 건강 상태를 미루어 볼 수 있는 거고, 보통 이제 발저림이나 아니면 당뇨병성 신증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분들은 다 결국 검사를 해보면 이 조각 현미경 검사도 같이 좋아지고 같이 나빠지는 경과를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혈관이 잘 고쳐지고 있구나,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구나, 이걸 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변화네요. 많이 혈관이 좋아요. 엄청 예뻐졌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진짜 이게 예뻐요. 3개월마다 이렇게 네. 정말 좋은 변화네요. 맞아요. 이제 신기하게 진짜 모세혈관이 좋아져요. 맞아요. 저도 모든 신기해요. 분들이. 치료하면서도 신기해요. 모든 분들이 모세혈관이 맞아요. 좋아집니다. 맞아요. 자, 다음으로는 신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또 박은영 원장님께서 네, 부탁드립니다. 이제 뭐 발저림에 대해서도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질문 자체가 이제 발등 부위가 가장
가끔 뜨끔뜨끔 하는 것은 합병증과 관련되신 건가요? 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저림 증상에 대해서 내가 손발이 저리다 라고 했을 때 한쪽만 저리는지 양쪽만 저리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당뇨는 거의 대부분 양측에서 비슷한 강도로 대칭적으로 발생을 하는 게 이제 내과적으로 문제 있을 때, 혈액이 어느 쪽에만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비슷한 정도로 이제 상행성의 특징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가끔 뜨끔뜨끔 하는 거는 뭐 고혈당일 때 수도 있는 거지만 크게 당뇨와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 대신 평소 혈당 스파이크나 당화혈색소를 목표 기준에 잘 맞춰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합병증에서도 우리가 미세혈관 합병증, 3대 미세혈관 합병증에 이게 말초혈관병증, 그다음에 신경병증, 신경병증, 그리고 망막병증, 신증인데 저는 이제 신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투석이 사실은 투석실에 가보면 사실 90% 이상 당뇨 때문이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떤 간호사 선생님께서 이제 투석실에 10년 계신 간호사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 한의원에 오셨고 제가 이제 진료를 했는데 그분이 6개월 만에 당뇨를 졸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신기한 거죠. 간호사 선생님인데 어떻게 한의학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를 해주실 수가 있나. 왜냐하면 사실 뭔가 서양의학에서는 수치화의 정사화, 그리고 수치화의 뭔가 기준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진단을 한다면 한의학에서는 이 사람의 장기 기능 상태, 이 사람의 마음 상태, 이런 것도 다 복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이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가끔은.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간호사 선생님께서도 한의원에 오시게 됐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투석실에 10년이 있어봤다. 근데 당뇨를 평생 관리만 해서는 어쩌면 내가 저렇게 신장이 부담이 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하셔서 난 당뇨에 뿌리를 뽑겠다 해서 모셨는데 실제로 뿌리를 뽑으신 분이 계셔서 되게 인상이 깊었고 또 신장을 보호할 수 있는 거에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런데 신장 자체가 망가지기까지 해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치료하는 데에도 사실 단기간에 치료된 케이스는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내가 단백질을 많이 먹어요. 그럼 거품료가 하나 정도 발생할 수 있고, 혹은 이렇게 양성으로 양성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개가 나온다, 이 정도는 신증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신증을 이제 경험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이분은 늘 저한테 이제 나는 신장을 지금 거품이 신장에서의 그런 문제가 있는지 거품료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캡처하라고 했던 거기서도 신장에 대한 딱 두 가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거품료하고 부종. 근데 이분은 거품료가 되게 많이 나오시는 상태셨고, 그리고 이 요당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당뇨약 쪽에서 혈당을 낮추고자 했을 때 소변에서 당 빼는 약을 드시고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한약 치료를 꽤 15개월, 한 1년 반 정도 드신 거죠. 하다 보니 2021년, 22년, 23년 쭉 시간이 지난 감에 따라서 정말 신장의 내피세포가 회복이 되면서 신장이 이렇게 단백뇨가 나온다라는 거는 신장 세포가 다 헐렁헐렁해졌다라는 거예요. 원래 제흡수를 해야 되는 단백질을 제흡수를 못하고 다 그냥 내보내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신장의 세포가 재생을 하고 되살아나고 한 번 망가진 순간에 어떻게 재생을 하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저희는 이런 인상리가 있기 때문에 신장세포도 재생할 수 있고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다 몸에선 재생을 하거든요. 아까 자가포식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당연히 한약 치료를 병행했을 때 이렇게 효과적인 치료를 경험해 보실 수가 있고 항상 강조드리는 건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도 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사례에서는 저희가 이제 검사 장비가 좋아졌죠. 그래서 한의원에서 간 수치, 신장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크레아틴이라는 수치를 좀 더 보면서 단백뇨와 크레아틴 수치를 함께 비교해서 봤더니 이분은 인슐린을 맞으시면서 오랫동안 당뇨를 앓았던 한 20년 이상 앓았던 분이신데 이분도 어느 날부터 이제 눈이 좀 붓고 양말 자국이 선명하고 소변에 거품류 당연히 나오고요. 근데 이분은 아까 그 전분보다 심하진 않죠. 근데 이렇게 단백뇨가 좀 나오고 크레아틴이라는 수치가 높아졌는데 이게 이제 치료를 한 17개월이니까 거의 뭐 1년 6개월 이상이죠. 한 1년 반 이상 치료를 한 1년 반 이상 2023년 6월 22일, 2024년 4월 26일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혈당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분은
거의 뭐 1.5형 당뇨인이시고 인슐린을 맞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혈당 관리를 해도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모든 수치가 뭐 간이고 신장이고 다 회복이 되더라. 뭐 소변에서 거품료도 조금씩 줄어들고 그래서 확실히 얼굴에 그런 부종이나 양말 자국이 좀 더 연해지는 그런 거를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 치료했을 때 정말 어느 날은 이렇게까지 진료를 해야 되나 싶은 날이 들어오시는 모든 환자가 한약 먹으면 간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한약 먹으면 신장 나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과 그 불안해하는 눈빛을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어떤 장기나 뭐 이런 걸 떠나서 혈당이 좋아진다라는 건 몸이 좋아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몸이 좋아졌는데 한약이 간이나 신장을 망가뜨려서 몸이 좋아지는 거는 이게 맞지 않는 매칭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한약 치료가 몸을 나쁘게 해서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히려 회복을 통해서 몸이 좋아질 수 있더라 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백뇨가 줄어드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맞아요. 단백뇨가 3단계에서 2단계, 1단계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분은 1단계였는데 경계치로 바뀐 거잖아요. 네. 경계치로 바뀌었다는 건 이제 안 나온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맞습니다. 좋네요. 네, 그래서 뭐 그 혈당 스파이크도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혈당도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꼭 굳이 신장 치료를 하지 않아도 당뇨 치료를 해도 많이 좋아진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분은 사실 이분도 열심히 정말 37회 이상 침 치료로 오시면서 이런 효과를 보시는데 이분의 사례는 여러분 유튜브를 찾아서 보시면 좋겠고 정말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당뇨 졸업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명쾌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침 치료를 통해서 안구에 줄 수 있는 미세 혈관의 부분을 좀 더 깨워주고 혈관 장체를 이제 좋아지게 하고 망막의 부족도 침 치료로서 조금 미세 혈관을 계속 자극을 하면서 좋아지게 하고 본인이 엄청 철저했다. 맞아요. 그리고 당뇨도 졸업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당뇨를 졸업하고 이제 망막병증을 침 치료 매일 보면서 본인의 몸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해 주신 분 진짜 존경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 한의원의 핵심 합병증 치료 기전이죠. 말초신경병증 탈출하는 거. 이분도 사실 이분이 30대예요. 30대. 30대인데도 이렇게 간을 망가뜨리고 특히 30대 특징 잠 안 자거든요. 음식 많고 운동 대충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분이 맨발 걷기와 뭐 한약 치료와 제가 또 얼마나 닥달했겠어요. 그러면서 다 지켜주셔서 주 3, 4회 50분 정도 맨발 걷기 이거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당뇨 합병증을 치료해낸다. 그리고 본인들도 치료할 수 있다. 라는 희망만 가지시더라도 오는 강의는 모든 것을 많이 얻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말초신경병증은 저희가 합병증 중에서 가장 많이 치료하고 있는 합병증인데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88.2%가 그러니까 치료를 받았던 88.2%가 조금이라도 좋아졌어요 라고 대답을 한 거거든요. 이 중에 절반이 거의 다 나았다. 다 나았다. 였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율도 좀 좋은 편이고 그리고 말초신경병증은 굉장히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네, 왜냐면 너무 불편하거든요. 맞아요. 계속 잠을 못 자고 아프고 찌릿찌릿하고 화끈거리고 따갑고 통증 심하고 근데 그게 좋아지는 게 아까 보셨지만 모세혈관이 좋아지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합병증이 없으면 제일 좋고 있으면 또 저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지 이야기 해볼 건데요. 당뇨스쿨에서 준비한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입니다. 7일간 보내드리는 편지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1일차에는 셀프 혈당 관리 비법이라고 해서 공복 혈당 달력 작성하는 방법, 2일차에는 운동, 3일차에는 수면, 아까 다 이야기 나왔던 중요한 포인트들이죠. 4일차에는 음식, 그리고 5일차에는 합병증 예방하는 4가지 방법, 6일차에는 혈관 개선 방법, 아까 혈관 중요하다고 나왔잖아요. 7일차에는 사례들, 졸업에 성공한 사례들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또 영상으로 훅훅 지나가는 내용들을 들으면 또 동기부여도 되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의지를 세우는데 좋지만, 또 지나가 버리면, 뭐라고 했더라? 뭘 하라고 했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텍스트로 받아보시면,
밑줄도 그으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또 텍스트도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1877-8125로 전화 거시면 전화 한 통으로도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신청 한번 해보시고요. 네, 혹시 저희 댓글 중에 답변해드리고 싶은 댓글 있었을까요? 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운동을 병행하시는 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댓글로서 병원에서. 음. 근데 그분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몇 번 봤는데. 지금도 이제 네. 방실 복도관에서 크거나 넓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병원에 입원한 이유가 고혈당 때문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음. 치료 때문인 건지. 왜냐면 다른 치료 때문에 입원을 했으면 그 치료를 위한 약물들이 들어올 거고 항생제나 뭐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이 되게 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사실 혈당이 안 잡히거든요. 맞습니다. 집에서는 괜찮았는데 왜 병원 오니까 혈당이 안 잡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치료를 하냐에 따라서 그 치료 약물로 인해서 또 혈당이 올라가는 약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되겠고 집에서는 꼭 식후에 운동이 아니더라도 집에서는 식후에 할 게 많잖아요. 그럼요. 설거지 하나 해더라도 좋아하시겠다. 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집에서는 많아요. 뭐 빨래, 뭐 청소, 뭐 정리, 뭐 할 게 너무 많은데 옷 정리, 뭐 계절마다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병원에서는 사실 먹고 쉬는 거 외에는 사실 딱히 할 게 없고 쉬어가는 시간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식후 2시간 혈당보다 식후 3시간 혈당이 더 높다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집에서는 괜찮은데 병원에서만 그렇다라고 하면 너무 염려하시기보다는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떤 치료를 받고 계시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치료에 좀 더 집중하시고 좀 더 잘 휴식해서 퇴원을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네. 또 있을까요?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오늘 왜 이렇게 뭐 명언을 많이 다들 해주시는지. 이제 명언 대회. 명언 대회 하시는 것 같아, 진짜로. 그래서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막 그렇게 뭐 좀 거리가 먼 질문들이 많이 없었어요. 맞아요. 다들 이제 조금 애청자신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예, 강의 내용도 다 이해하시고 어느 정도 실천도 해보고 또 치료 효과도 경험을 해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받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공통 질문이라서 밥을 너무 적게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몇 그램까지 먹어야 할까요? 진짜 그램수 정말 딱딱 정해주면 밥알 한 톨까지 다 정해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밥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주된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리고 그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라는 말이 정말 왜 있냐면 우리 몸의 가장 큰 에너지원, 다시 말해서 주 에너지원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몸에 저장돼 있는 근육에서 다 분해해서 포도당 만들어서 다시 재가공하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근육에서 다 빠지는 거예요. 결국에 밥 안 먹으면. 그래서 밥으로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채워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혈당이 이제 잘 조절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램 수는 내가 너무 혈당이 지금까지 밥을 너무 줄여온 상황이라면 100g부터 시작하세요. 밥 반 공기. 그리고 나중에는 200g까지는 밥을 이렇게 늘리시면 장점은 간식을 안 먹을 수 있다. 간식을 안 먹어요. 그래서 밥 3끼만 딱 먹고 췌장을 쉬게 하면 그것만으로도 좋은데 우리 많은 당뇨인들은 밥 한 공기를 못 먹어요. 거꾸로 식사법 하는데 언제 밥 한 공기를 먹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차가 굉장히 있다. 소화기의 차이도 있고 내가 에너지 활동량의 차이도 있고 내가 밥 한 공기가 부족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차이가 있는데 내가 어쨌든 밥을 어느 정도 먹었던 사람이다. 그러면은 최대 200g은 그냥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밥 한 공기는. 근데 밥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요. 그럼 밥도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그러진 마시고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는 상황이 있다면 밥은 조금 줄이시고 해서 전체 탄수화물의 비율이 50%는 딱 만들어 놓으시고 복합 탄수화물이나 그냥 일반 탄수화물 빵, 떡, 면 다 항상 저는 다 먹으라고 얘기해요. 다 드시고 대신 먹는 방법과 횟수를 제한하고 양을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서 밥 몇 그램 이제는 질문에서 안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모든 질문에 대답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 여기 하단에 전화번호 있거든요. 010-8442-5178 하단에 전화번호 상단이네요. 쪼쪽 끝에 네 010-8442-5178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인 그런 질문들은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이벤트 경품 추첨이 곧 시작됩니다. 5분 뒤 경품의 주인공들이 밝혀질 텐데요. 여러분 모두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 나가지 마시고 당첨 결과를 기다려주세요.
그럼 온라인 실시간 강의 다음 43탄은 언제인가요, 원장님? 네, 강의는 켜걸로 진행이 되고요. 43탄은 다음 강의 9월 1일 화요일 8시입니다. 와, 9월이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죠? 또 가을 오는 거 아니에요? 옆구리 막 더 시리고 아니, 이러고. 2026년. 아니, 장마도 안 온 것 같은데. 장마 지금 이번 주인데 근데 비가 왜 이렇게 안 와요? 태풍이 중국으로 갔대요. 오, 그래서 럭키. 확인해봐야 돼요. 어.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뇨 졸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9월 달에도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기다리던 이벤트 추첨을 시작해볼까요? 오늘 강의 중 당일 참여해주신 분들 중 20분, 그리고 사전 참여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 20분, 총 40분께 드릴 예정이고요. 따로따로 추첨할 예정입니다. 오늘 경품 5가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당뇨인 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직접 개발, 연구해서 만든 제품들입니다. 저희가 중간중간에 제로 요소 효과 봤어요. 필당발 효과 봤어요. 락티 락티 7.8 효과 봤어요. 장이 편해졌어요. 이런 얘기 하시면 굉장히 뿌듯하긴 합니다. 사실 하나하나 좀 생각해서 고려하고 많이 연구해서 만든 제품들이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셔가지고. 첫 번째 제품은 밥 먹으면서 혈당 관리할 수 없을까? 이거 안에 열어야 돼요. 네. 이게 이제 박스예요. 택배 박스. 그렇구나. 오.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바로 고단백, 저탄수, 저당, 바나바 단백살입니다. 기존에 당뇨스쿨에서 선보여서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던 하루 단백살 다들 기억하시나요? 필요한 만큼씩 넣어 드실 수 있게 지퍼백 형태로 리뉴얼했어요. 원래는 스틱형이었는데 개별 맞춤으로 그냥 편하게 하시라고 계량컵을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는 리뉴얼된 제품입니다. 이름도 조금 바뀌었어요. 바나바 단백살. 바나바 단백살. 바나바 이게 황기도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일반 백미랑 비교했을 때 탄수화물은 3분의 1, 그리고 단백질은 무려 7.2배나 높인 기능성 쌀입니다. 2부의 6배입니다. 야. 네, 너무나 잘 아시는 바나바에 추출물이 들어있고 소화가 잘 되는 쌀 단백질만 추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쌀에서 단백질을 추출해서 단백질 쌀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나는 고기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 뭐 콩도 좀 불편하다 이런 분들 가끔 있잖아요. 네, 속이 더부룩할 걱정도 전혀 없습니다. 평소 짓는 밥에다가 그냥 딱 한 컵 개인에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특히 마른 체형의 당뇨인이라면 꼭 드셔보시면 좋아요. 혈당 부담 없이 밥은 충분히 먹으면서 단백질까지 쉽게 채워주는 기특한 바나바 단백살 총 10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맨발 걷기용 신발 맨발 바로입니다. 당뇨 졸업한 분들 중 맨발 걷기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당뇨에 정말 좋은 운동인 건 알겠는데 발에 상처가 날까봐 혹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못하신 분들 참 많을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리는 제품이 바로 이 맨발 바로입니다. 이 신발은 전도가 되는 특수 밑창으로 되어 있어서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해도 맨발 걷기 핵심인 접지와 지압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발 보호는 기본이고 사계절 내내 안전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어서 저희도 매일 신는 제품입니다. 맨발 바로 총 6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맨발 바로. 네, 좋죠. 저도 매일매일 신고 있는. 환자분들 중 가끔 이렇게 꼭 신발을 신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맞아. 마음이 또 가요. 네. 다음은 당뇨인 맞춤형 유산균 락티 7.8입니다. 여러분 혹시 당뇨인들의 장내 미생물 지도가 일반인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직접 일반인과 그리고 당뇨인 각각 50명의 대변을 채집해 국내 최초로 비교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유독 락티카제이 바실러스라고 하는 유익균이 현저히 부족하더라고요. 이 균이 모자라면 혈당 조절은 물론 장내 환경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인들에게 필요한 이 부족한 균을 채워드리기 위해 당뇨 0g 의 맞춤형 유산균 락티 7.8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락티 7.8 총 1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이 정말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제품이죠. 아까 당뇨약 18년 드셨던 분이 당뇨약을 다녀야겠다고 제로요소 드시면서 말씀하셨던 제로 효소입니다. 소화가 제대로 안 되면 혈당이 요동치는 건 물론이고 몸속에 노폐물까지 쌓여서 결국 당뇨가 나빠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약하거나 유독 식후 혈당이 튀어서 고민인 분들께 이 제로 효소를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저도 좀 과식했거나 속이 안 좋을 때 이거 먹으면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이 제품은 소화를 원활하게 도와서 식후 혈당이 안정화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당뇨인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설탕, 결정과당, 포도당을 쏙 뺀 제품이라서 정말 아무런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소화가 편해야 혈당도 잡히는 법이거든요. 제로에서 총 1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혈당과 면역을 한 번에 잡은 올인원 건강기능 식품.
혈당 바로입니다. 혈당 바로는 식후혈당 상승 억제에 탁월한 바나바이 추출물은 기본이고 기력을 보충해주는 홍삼 그리고 저희가 진료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녹여낸 9가지 한약재까지 아주 알차게 담았습니다. 사실 이 제품이 더 특별한 이유는 서비스에 있어요. 혈당 바로를 구매하시면 당뇨 전담 매니저분이 직접 전화로 1대1 생활관리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실제 몸의 변화를 느끼고 다시 찾아주시는 재구매율이 정말 높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혈당 바로 먹고 혈당 낮아졌어요 이런 얘기들 해주시더라고요. 혈당과 면역 관리가 시급한 분들을 위해 혈당 바로 총 4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구매 링크는 하단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박 원장님이 진행해 주세요. 네. 당일 참여자. 네, 좋습니다. 저희 당뇨스쿨 라이브 강의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강의 끝나고 난 뒤 바로 링크 올려드리니까요.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8시 30분까지 댓글 하나라도 달아주신 분들이라면 모두 응모가 되었습니다. 댓글에서 아이디를 추첨해서 랜덤에서 추첨하는 방식이니까요. 당일 참여자분들 중에 저희 연락을 기다리시다가 경품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래서 반드시 당첨 후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핸드폰 번호 010-8442-5178로 핸드폰 번호에 문자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저 상품됐어요. 이렇게 말씀 꼭 해주세요. 준비가 되셨을지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당일 참여자 중 당첨자 20분 랜덤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과연 오늘은 누가 당첨이 될까요? 근데 당첨 상품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요. 진짜 이게 강의도 주고 상품도 주고 이런데 저도 저도 그냥 댓글 하나 남길 걸 그랬어요. 강의 진짜 강의 중에 먼저 제로 닥터스의 바나바 단백살 받아보실 5분입니다. 윤짱님, 정태숙님, 도진 스키풀님, 장정관님, 김재준님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제로 닥터스의 맨발바로 받으실 3분입니다. 양상기님, 서마마루님, 느긋함님 축하드립니다. 이분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랑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로 닥터스 락티 7.8을 당첨되신 5분입니다. 정인철님, 정인철 1979님, 박선아님, 병수감님, 명애정님, 2899, 성유진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제로닥터스의 제로 효소 받아보실 5분입니다. 이원익님, 김수용님, 임이경님, 이동숙님, 이숙자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마지막으로 제로닥터스의 혈당바로 받아보실 2분입니다. 황윤섭님, 기기기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와, 윤정님이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하셨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근데 축하드립니다. 기기기님은 처음 보는데. 그쵸? 그러게요. 한 말씀 하시고 나가신 거 아니에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혹시 당첨되신 분이라면 아직 사전 참여자 추첨이 남았으니 실망하지 마시고요. 사전 참여자는 이 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김 원장님께서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뽑아주세요. 네. 먼저 바나바 단백살 받으실 5분 뽑아주시면 됩니다. 네. 바나바 단백살 김땡숙님 5845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바나바 단백살 계란 컵으로 편하게 밥 지으실 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땡길님 8472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땡화님 1968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좀 연도 같아요. 1968. 맞아요. 김땡태님 7357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분 제안자입니다. 아, 그래요? 마지막. 항상 제안도 뽑아주시더라고요. 공땡성님. 그럼 미리 뭐 넣어놓는 거 아니야? 표시해놓는 거 아니에요, 3160. 원장님? 그러니까. 3160 축하드립니다. 이분 받을만 하십니다. 네. 진짜 그래요? 효과도 좋으시고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맨발바로 받으실 3분입니다. 정땡애님 9469 축하드립니다. 아까 맨발바로 진짜 좋아요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저도 진짜 좋아요. 김땡도님 0974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장땡현님, 와, 번호가 5115. 5115.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라트 7.8 받으실 5분입니다. 네. 윤땡희님, 7836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권땡윤님, 7134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땡진님, 6868. 와, 오늘 번호 좋은 분들 많네요. 6868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분 더. 배땡옥님, 2344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남땡우님, 8281. 오늘 번호 다 좋으신데? 8281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재료 요소 받으실 5분입니다. 미리 뽑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송땡경님, 9925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땡성님, 9182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땡배님, 2040. 와, 번호가 오늘 이영사영. 2080 분이 네. 이땡배님, 2040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땡윤님, 3350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두땡주님, 8462 축하드립니다. 이분도 제안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혈당바로. 졸업자. 혈당바로. 그러게요. 받으실 2분입니다. 4711, 유땡숙님, 4711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김땡자님, 0337 축하드립니다. 와, 다 뽑았어요.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카카오톡에서 당뇨스쿨을 친구 추가하시면 매주 2회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경품에 등장한 제품들의 할인 정보나 체험단 신청도 가끔 진행하기 때문에 참고해주세요. 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 링크는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합병증 프로그램 그 링크도 내일 같이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네. 네. 이벤트 추첨 당첨자 경품 수령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전 참여 신청자분들은 신청하실 때 기재해주신 연락처로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당일 참여 신청자분들은 저희 쪽으로 정보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호명하셨던 분들이 당일 참여자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성함, 연락처, 주소, 유튜브 아이디를 꼭 보내주셔야지 돌아오는 일요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고 10일까지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상품을 보내드릴 예정이니 꼭 문자 보내주세요. 참고로 맨발바로는 신발이다 보니 사이즈가 있으니 색상은 검은색을 통일하지만 사이즈는 함께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사이즈 확인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맨발바로 당첨되신 분 꼭 3분 사이즈까지 포함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네. 원장님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고생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당뇨인 분들의 당뇨 극복을 위해, 당뇨 졸업을 위해 더 좋은 정보와 교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강의 9월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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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에 감사합니다. 만나요.